네, 몽골 공룡 잘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갔던 데가 안타깝게 바로 옆에가 발굴지가 그렇게 가까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 내용들 중에서 저희랑 겹쳐진 부분들 중에 저는 보면 이 바양홍고르에 우리가 갔던 자연사박물의 파르보사우루스예요. 그래서 이 파르보사우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처음 보실 때 왜 이거 원으로 하느냐 하면 요거 그대로 제출해야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감상하실 때 누가 책에 가장 가까운 걸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죠. 이거 이번에 간 게 아니라요. 6차 때 간 걸 그대로 따가지고 사전에 있던 이사님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바양홍고르 자연사박물관 앞에는 한국 사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진다. 보통 한국 식용의 정규주나 전봇대에는 참새나 까치에 까마귀가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본 바양홍고르 자연사박물관 앞 정규줄에는 솔개 뇌가 앉아있다. 날개를 활짝 펼치고 둥글게 돌더니 사뿐히 전봇대는 내아를 낳는다. 이리 쉬고 있던 자세를 자리를 내어준다. 스케일 부표가 남다르다. 이야기를 쓴 이유가 스케일 부표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부분을 했는데 1층에 가보면 그 암석이나 기타 등등 자연사 박물관 비슷해요. 2층 올라가자마자 아까 봤던 이게 떡하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수강류라고 그러는데 용강류, 수강류 이러는데 수강류 중에서 가장 공룡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었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약 300만 년 정도 차이가 나는 파르보사우루스. 근데 여기가 보면 우리가 가기 전에 뭐 이렇게 5배 이상 모든 사람이 몽골은 초원의 나라, 징기스칸,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고 호랑한 유목민, 남원경 97% 차지한다는 걸 생각하는데 고생대 고생물학자, 특히 척추 고생물학자들이면 몽골을 꼭 가고 싶어하는 공룡 탐사의 천국을 일컬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모래를 날리는 바람이 불고 또 불고 모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커다란 하얀 뼈가 드러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래 위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간 자리에가 뼈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하얀 뼈들이 그대로 노출될 정도. 심지어는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1923년도에 앤드루스 탐사대가 발견한 뼈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했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래 폭풍이 불더니 그대로 이를 뒤엎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죽어간 모습입니다. 이게 몽골에서는 가장 자연사 박물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보물에 속하는 실제로 있어요. 이게 몽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갔던 데도 없고 자연사 박물관 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보면 우리가 중간에 얘기를 하트트 코트라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또 이게 보면 하트트 코트잖아요. 거기 몽골 사람한테 물으면 하트트 코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트트 코트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층들이 옆선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923년도 이전에 대부분의 고생물학자가 시작된 게 실제로 1960년대부터가 고생물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발굴됐다 손 치더라도 실제적인 학문적인 발굴의 가치들은 192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몽골은 절대로 공룡을 발굴할 수 없는 장소라고 했어요. 왜냐? 평원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갔던 장소가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있었다는 말은 이 장소 바로 여기가 어디였냐? 조금 전에 봤던 공룡 발굴지예요. 다시 말하면 지질학적 현상이 있는 곳에서만 똑같이 발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을 건넜는데 이걸 왜 넣었냐? 그 앤드루스 팀이라고 하는 팀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룡 발굴 아니면 그 중생대 호위를 발굴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걸 봤습니다. 차가 빠졌고요, 물을 건넜고요, 중간에 빠질 때서 여기가 조금 전에 봤던 하트스포트라는 부분에서 조기전 지형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 스님 보이시죠? 바위 몇발 걷고 보냈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 분들 그 시간이 안 날 건데, 대충 그런 사진 같은데, 저게 해발이 얼마나 돼요? 2,600, 900. 네, 그리고 뭐냐면, 우리 저거 조금 오전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보세요. 저 지청 밑으로. 네. 저 지형이 우리가 거의 한 시간 동안 계속 옆에 펼쳐졌거든요. 우리가 데스밸리 가봤는데, 저거 유산물이 데스밸리밖에 없어요. 내려가기 다시 목을 한번 들어가고 적어보세요. 네, 이번에 가는 것 중에 가장 최고야. 상상을 초월해. 우리 지금 현대 이 사진 가보면 안 오는데, 현대에 가보면, 와, 저런 직선이 거의 쭉 펼쳐지는데, 예, 바로 이제 저런 데서 오는 게 됩니다. 사람 한 명 없는데, 해발 2,000m를 넘는 저런 고지에, 예, 저렇게 흠나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데 우리가 갔다 왔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쓴 책 제목은 몽골 공룡이잖아요. 아니, 잠깐, 우리 이렇게 해보면 진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뭐 안전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들이 있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이름이 저렇게 사람 많이 안 하고 저랬으면 지금 저렇게 공무차 민을 사면 저거 저대로 일주일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진짜 섬뜩한데, 다 똥을 나서 있어. 이 정도들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버스가 산에서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면 좀 평화롭잖아요. 그게 절대 안 돌아가고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름이 그렇지, 만약에 한 12월달, 11월달 생각이 됐어요. 저거 되면요, 하루를 차 한 대도 안 오죠. 네, 그냥 갑니다, 저거.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몽골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나라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우랄알타이 산맥이 북서쪽으로 둘러싸고 있고 남동쪽으로 사막이 갖추고 있다. 남부 고비 사막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기 백악기 지질층으로 공룡들의 육상 척추동물의 내연 화석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부 고비 사막 근처가 조금 전에 갔던 그 지역이에요. 바로 하트코트 있는 바로 그 부분 바로 옆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유목민을 통일하고 지구의 대부분 나라를 호령하기 전부터 몽골의 초원지를 공룡으로 뛰어다녔다. 공룡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에 대해 국가, 경제, 인문학적 사고를 뛰어넘어 몽골 본연의 자연에 대해 알게 한다. 훗날에는 오랜 폭풍이 사막에 일상을 집어삼켰듯이 공룡의 세계를 묻었다. 그게 2000년대 원래 1921년이에요. 8대를 출발한 거죠. 그래서 첫 장은 서론을 이렇게 끝맺었어요. 초원위에 말이 뛰고 초원에 풀이 탄생하기 전에 공룡이 뛴 그 땅에 고성능학자의 꿈이 현실되어 화석이 하얀 뼈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의 현상을 공부하는 바깥의 학습 탐사대가 이곳을 다녀왔다. 내 눈앞을 가리는 지구인 현상을 걷어내고 바라본 몽골의 볼탐에 시퍼런 이빨을 드러낸 공룡이 뛰어납니다. 현상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머무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만든 몽골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바로 몽골의 이 자연사 박물관이고, 그래서 여기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박자세가 공부하는 분야는 지질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핵물리학, 양자역학, 상황학, 실험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연력학, 고체물리학, 결정학 등이다. 이렇게 수십 가지 학문을 다하고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 리얼 시스템을 확인하며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의 현상을 비교하기 노력한다. 박자세에서 1년에 2번씩 진행되고 있는 해외 학습 탐사는 리얼 시스템 확인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박사가 했던 녹취록에 그대로 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봤던 조금 전에 봤던 그 똥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 바닥이 이렇게 돼요. 똥처럼. 그러면 이게 벽돌이죠. 이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이 퍼보면 1m 정도가 똥이랍니다. 이게 쌓이는데 와, 똥이 이 정도 쌓이면 얼마나 쌓였나 생각하는데 그 이 쌓인 만큼 공룡들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집어넣은 거나. 지금 얘기가 그 공룡 탐사에 대한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룡 탐사를 찾아갔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책이에요. 고대인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로 돼가지고 아직도 공룡 발견한 사람들한테는 절판도 중에서도 절판도 구할 수 없는 책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앤드루 중심으로 1921년에 아시아탐험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미국 자연사 박물관장에 헨리 오스번이 이 사람이 헨리 오스번이
이게 아이디어가 대단했던 사람이 그 자연사박물관에 그냥 이렇게 보듯이 했던 것을 이렇게 형태별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대요. 지금 본 것처럼 공룡이 또 가운데 있다거나 아니면 귀신고래 같은 거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귀신고래 같은 게 정중앙에 있다거나 이거를 해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이 실제로 이렇게 관람하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청소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를 나와가지고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뛰어서 사는 한 명 있어요. 앤드루스라는 사람인데 청소부로 시작해서 여기에 아시아 탐험대를 이끌 정도가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게 재밌는 게 중간에 그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 보셨죠? 그 실존 인물이라고요. 그것과 이야기 비슷한 게 있어요. 자기 고생물학자들끼리 싸움을 붙었어요. 뭐가 싸움을 붙었냐? 중앙아시아 쪽에는 절대로 중생의 포유류가 없다. 공룡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러시아 쪽을 탐험하던 사람 한 명이 이상한 뼈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게 어디서 나온 뼈가를 규명하겠다고 해가지고 앤드루스가 반대를 무릅쓰고 자치자동차 해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추진을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도움 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거기에 무조건 있다 해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발견된 것들이 46년, 49년 소련과학원 기타 등등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보면 그들은 8천만 년 시간을 뛰어넘어 건너뛰어 애들 탐사대에 의해 발견된 이것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탐험가 앤드루스가 이끈 아시아 탐사대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최초의 지구 일주 자동차 탐사 여행은 1902년 미국의 찰스 그리든이 4만 2천만의 세계 일주 여행을 시작했는데 아시아 탐사대가 된 것은 세계 처음으로 아시아 쪽에서 시작하는 특히 고생물학 쪽으로 하는 것들은 첫 번째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이런 길을 막 달려간 거야. 말도 있고 차를 타고 막 간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몽고 베이징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고 우리는 울란바토르로 해서 내려간 거고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 사진도 흑백으로 여기 좀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의 이야기를 거기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쓸 수 없어가지고 각색을 좀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아 탐사대가 1922년 4월 중국 말레이안성 북쪽의 골짜기를 다급하게 달리고 있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돌멩이가 튀어올라 나무를 만든 길에 부딪혀 언제 떨어질지 불안했다. 몇 시간째 달다 보니 냉각수는 펄펄 끓는 수준을 넘어 타오르기 일부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면 분명히 그들을 쫓는 마대에게 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날씨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검은 먹구름은 몰고 와 차가운 비를 쏟아낸다. 먼지를 흉내내는 길이 큰 길로 변하며 그들을 막는다. 가던 길도 끊기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탐험대장은 절벽을 기대고 서서는 모두들에게 차를 동그랗게 거나 초속단 모형을 세우게 한다. 모두를 지쳐 있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불빛 하나 없는 골짜기 폭판에 8대의 단지자동차가 숨지고 있다. 끓어오르던 냉각수는 언제 식었는지 연기를 내지 않는다. 내리던 빗방울에 잦아지고 멈추고 어둠을 응시한 사람들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샌다. 가끔씩 불어오는 골짜기 바람에 전신이 부르르 떨린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총을 굳게 쥐자 소나게 전해오는 묵직한 느낌에 떨림이 멎었다.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울리고 낮 동안 내린 빙굴에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많다. 차가워진 기온에 눈이 조금씩 감기려던 그 순간 들리기 시작한 말국소리. 그렇게 달렸건만 따돌리지 못했다. 자동차 뒤로 숨어 그들을 맞이한다. 말발굽 소리가 시천을 가득 채우더니 가까워진다. 누군가 아직도 속삭인다. 말을 쏘라는 짓이다. 탐험대가 혼전하고 있는 그 자리를 찾은 많은 배가 소리를 지른다. 말굽 소리가 바로 앞까지 오자 일제의 차에 헤드라이트를 핀다. 순식간에 밝아진 시야에 호둥지둥 말을 몰고 말이 머리를 치켜들며 말을 뜬 몇몇을 떨어뜨린다. 서로 부딪혀 들고 있던 총을 놓치고 겁이 질려 사방으로 총을 쏴댄다. 그 순간 단지 자동차 뒤에 숨어있던 이들이 일어나 일제히 사격이 시작한다. 놀란 말을 때는 산 골짜기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남기긴 주인 이름 말이 숨필 가능된다.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며 승리를 받게 한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7, 8번 이상이 계속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었는데
만족적으로 거쳐 지나가니까 거기 많을 때도 있고 1탄, 2탄, 3탄 계속 거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나간 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뒤로 150마리가 우리도 보면 이렇게 다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월평량을 쫓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가 달리는 게 처음이라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밝은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몇 번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의 실존을 읽어보면 앤드루스하고 영화인들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 중에 이게 자연사 박물관, 그러니까 우리 고생물학자를 지금까지 키운 건 사람들이 고생물학이라고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영웅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로이 챕터 앤드루스가 한 번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쉽습니다. 이거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달리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죠? 이렇게 해서 그럼 거의 뭐 아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로모 문제 넣으면 아예 60년대 아예 갔습니다. 얼마 전에 60년대 우리나라 사진 봤더니 아예 갔더라고. 원고 울란바토라고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던 데가 바야흐장이라는 건데 세계의 문제를 하는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더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야흐장에서 이 앤드루스 하는데 공룡들이 점점 발굴되기 시작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앤드루스가 여기서 그만 멈추자고요. 그래서 아니 조금만 더 하자고 팀원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어디까지 넘어갔냐? 베이징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길을 뭘 만났냐? 무릉길을 만났어요. 순식간에 그 출발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사방이 다 하얀 눈으로 뒤덮여버릴 정도예요.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이게 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간 건 1924년 4월 17일 다시 거기서 하고 다시 갑니다. 그때 발견한 게 프로테라토스의 알, 전체가 타원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합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 그 다음이 왜 대단했냐면 이 화석을 안 놓치려고 한 노력 때문이에요. 프로테라토스 알이었는데 알이 2m 정도 아기종류 화석이 많았고 서식지를 발견한 거죠. 그럼 이제 부서지기 쉬운 화석이니까 이걸 하려고 일반 풀을 적신 천을 감싸줘야 되는데 이 식량으로 가져온 밀가루를 다 써버리고 나니까 먹을 거라고는 홍차하고 고기 몇 가지 먹는다. 이거만 먹어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천문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했냐. 입던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그걸 다 싸고 옵니다. 반바지를까지 다 돼버려요. 근데 이번에 이제 토건이 안 되면 소음을 썼더니 소음도 다 없어. 그때 낙타 털을 깎았어요. 근데 낙타 털을 깎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깎는 게 아니라 깎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깎았나 이 낙타 물소리가 대단하잖아요. 낙타를 깎아내버려가지고 낙타들 아파가지고 그러고 나서 완벽한 공룡뼈를 발견하고 1923년도에 타임지에 실렸어요.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탐사가까지 계속됩니다. 돈도 그 정도에 100만 달러 이상 보금을 투자한 거죠. 왜냐? 공룡이 있다는 게 처음으로 발견됐으니까. 거기다가 파충류 중에서 공룡이 알을 낳는다고 증명이 됐어요. 알을 낳는 친구들.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갔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여기까지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석호 고래박물관 앤드루스의 동상이 있고 여기에 대한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앤드루스 탐사대 중에 한 명이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길을 지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 이 사람이 어딜 가려고 했냐면 경성을 가려고 했는데 개성이라는 말이 타이조와 케이조 말이 같아가지고 잘못 내는 거예요. 개성에. 그래가지고 모리스가 가가지고 송도고라고 하는 박물관을 편성해서 가게 돼요. 그랬더니 많은 학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석주명이라는 나비 분류하게 석주명이 그때 발견돼가지고 거기는 한 번이 넘어가서 유명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발견해가지고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석주명이 옵니다. 석주명 박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석주명 박사가 완전 토건을 이렇게 교련하는 과정 중에서
학술적인 논문들이 계속 실리게 되고 그것들 중 하나가 그러니까 영국의 왕립박물관에 들어가고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내용까지 좀 실었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가 뭐로 나오냐? 공룡알이 도대체 뭐길래 유명해졌냐? 그래서 여기 내용은 뭐였냐? 제가 어렸을 때 왕인박수 유적지라는 그런 데를 갔는데 겨울에 발견한 올챙이 개구리알이죠. 개구리알을 보고 집에 와서 계란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를까? 그때도 가서 궁금증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신밧드라고 플레이어의 신밧드 모험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커다란 새의 이야기가 나와요. 알이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알이 그게 알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봤던 것들인데 어떻게 새 있었나 이제 이런 양망물부터 이게 여기서 많이 먹은 글씨죠. 예쁘게 다시 그리는데 양망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게 이 학계가 공룡알을 발견하고 났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게 공룡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룡알에 있는 태양뼈 그게 중요하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있느냐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약한 산성 용액을 조금씩 뿌려가지고 하루에 1mm씩 용이시킨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하게 되냐 안에 있던 태양뼈를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뼈와 그렇지 않은 뼈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각적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여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에 있는 새 알과 그때 공룡알의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알려주세요. 그때 공룡알을 봤더니 숨구멍이 많다 그거야. 근데 숨구멍이 많은데 숨구멍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산소가 너무 많이 유입되고 보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깥에 있는 산소 유입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모래 속에다 땅 속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묻고 나면 그럼 그 속에서 너무 많이 모래를 묻어버리고 나면 걔네들 숨쉴 구멍이 없기 때문에 공룡 아래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가지고 그 사이에 공기 구멍이 흐르도록 해가지고 공룡 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알 중에는 어떤 알이 있냐 썩은 나뭇잎을 덮어가지고 우리 퇴비 같은 모래 같은 열이 올라온 것처럼 열을 높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면서 공룡알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생태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가 나무를 쌓는 이유가 나무를 쌓으면 썩고 썩으면 그 주변에가 그 다음에 열이 나니까 뭐가 몰려들어요. 벌레가 몰려들니까 그걸 먹으려고 다른 애들도 오겠지만 태어난 새끼들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생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봤던 공룡 탐사대 이거는 이용남 박사라고 우리가 봤는데요. 여기 같은 팀이 바로 옆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발견했던 것들 이런 식으로 발굴하는 하나씩 다 해가지고. 그래서 발견된 타르보사우루스 수강류에 대한 이야기와 용광류 각각에 대한 공룡의 진화 분포도 대신에 공룡이라 시작됐는데 원래는 전부터 하면 양망류도 나오려고 되고 다음부터 그 전부터 다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그냥 뺐어요. 그냥 공룡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먹는 식사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공룡 오디세이를 나왔는데 중생대에는 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풀이 아직 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백악기 후기 쪽으로 나약도 나고 꽃이 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렇게 소춘이랑 같이 먹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타르보사우루스의 이빨의 구조를 보고 그 이빨 안에 스며 있는 타르보사우루스가 초식공룡을 먹고 그럼 초식공룡이 먹었던 산소에 대한 16, 18 각각에 대한 분포도를 구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산소 분포도를 이렇게 측정해낸 거였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종류가 중생대에 있었던 대표하는 것들 양치신고 3종류 그리고 씨를 받는 5종류 그리고 각각에 대한 종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놀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르보사우루스가 이게 그냥 타르보사우루스 하나만 발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위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다 밝혀내요. 갈리미우스의 발톱과 꼬르뼈 물고기. 결국은 이제 타노사우루스를 모두 먹었다는 소리냐면 그 근처에 있는 강에서 닥친 데가 다 먹었다는 소리예요. 물고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냐.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겠느냐. 그럼 걔네들은 시체 청소부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티라노사우루스나 토노사우루스도 걔네들 그렇게 빠르지 않았대요. 70km 그렇게 달리지 못하고 그렇게 못 달리는 대신에 옆에 있는 공룡들은 더 늦어.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먹었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양 공룡과 서양 공룡의 차이점. 이거는 뭐 때문에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동양 공룡은 원래 크고 서양 공룡은 크고 이게 이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게 뒤쪽에 보면 그거 뛸게요. 한국 공룡까지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바로 떨어졌느냐 아니면 중간에 남극을 거쳤느냐. 지금 이게 학회에서 이슈가 됐는데 남극이 남아있으면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까지 해서 연결돼가지고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남극의 내용들을 그렇다고 제가 이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아시아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연결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여러 내용을 나누고 싶다 합니다. 그 공룡, 몽골 공룡을 다 전체적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게 아시아 공룡 쪽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시아 공룡 쪽에는 중국 쪽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공룡알이 그 중국의 어느 성에서 발견됐는데 공룡알이 어느 정도 많이 발견됐냐면 발견해가지고 그 공룡알이 여기서 나왔다 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벽돌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공룡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시화호 근처에가 공룡알이 분포도가 지금 300개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 화성시장 다 사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공룡이 먼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얘기고 그것을 보러 갔다 왔던 우리가 갔던 장소들이 공룡들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었던 지층이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몽골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또한 한꺼풀만 뒤집어내고 나면 우리들이 더 지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말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책 완성도에 뭐, 그다음 어떤 분들 하면 만약 이게 몽골 책이 나오면 제가 많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기고 이 차트 딱 보는 순간 저는 무조건 삽니다. 이 차트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책을 사볼 만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박사세 다운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돼. 박사세 답다는 그 용어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걸 딱 보면 야 참 박사세 답다. 왜냐하면 지금 소리라가 이번 3월달에 미국 갈 때부터 가기 전에 10,000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자료 찾는 자료를 보니까 이 녀석죠. 상당히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고, 그래서 그때 책을 한 30권 정도 샀어요. 중생대, 신생대, 특히 신생대, 지금 생태계를 한번 보고 해보라고 자료 줬더니, 자발적 학습자가 아니에요. 키워드 핵심은 자발적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핸들링하고 정보를 찾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하고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총체적으로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의 학습 탐사가 하면 이제 점점 이 관심 분야가, 이걸 중해부로 해서, 중생대, 고생대의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130여 명 그 강좌 시리즈하고 완벽하게 전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쌤은 앞으로도 해외 학습 탐사 가도 결코 어떤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전문가가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잘 같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 박사생 학습 탐사가 10년 후면
지질학, 천문학, 그 다음에 뭐 과거로 저 민속, 그 다음에 뭡니까 역사, 예, 지질 이런 모든 거에 한 7, 8개 분야의 박사급 인재를 학습 탐사를 통해서 길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그거 하나씩 맡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감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아주 고급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시작자.